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누렁입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가상자산 역사상, 아니 전 세계 금융 역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빗썸의 2000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2026년 2월 6일 저녁 7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본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것인지, 이제 정말 끝인 건지 저 경제누렁이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보죠.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빗썸 앱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확인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원래 빗썸은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담당자의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 사고가 터진 건데 화폐 단위를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설정해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벤트에 참여해서 랜덤박스를 열어본 250여 명의 계좌에 각각 2,000개의 비트코인이 꽂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억 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1인당 약 2천억 원, 총합으로 따지면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전산상으로 뿌려진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1조 원이 넘는 규모죠.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 이 위라는 빗썸의 시가총액보다 수십 배나 많은 금액이 단 몇 분 만에 지급된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량이 약 5만 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오지급된 물량은 62만 개예요. 거래소에 있지도 않은 유령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계좌에 찍힌 거죠. 이걸 본 일부 이용자들이 눈을 의심하며 곧바로 시장가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결과 2월 6일 저녁 7시 30분경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8,111만 원까지 수직 하강했습니다. 같은 시각 업비트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9천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빗썸에서만 17%가 넘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죠. 비트코인 자체에 결함이 생긴 건가? 해킹인가? 이제 내 돈은 다 날아가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진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이 망한 게 아니라 거래소의 신뢰가 망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사고 발생 30분 만에 빗썸은 입출금을 차단하고 자산 회수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지급 물량의 99.7% 정도는 회수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 이미 매도해서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금액이 약 3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30억 원을 누가 메꿀까요? 결국 빗썸의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바로 거래소에 내 소중한 코인을 계속 맡겨도 될까라는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흔히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것과 개인 지갑, 즉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을 두고 뭐가 정답이냐고 묻곤 하시는데, 저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장점은 확실합니다. 편하죠. 언제든 팔 수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빗썸 사태처럼 거래소의 전산 오류나 내부 통제 부실, 심지어는 파산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내 코인이 실제 블록체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 장부 위에만 떠있는 유령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이번에 확인한 셈이죠. 반면 개인 지갑은 보안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내 코인의 주권이 온전히 내게 있죠. 거래소가 망해도 내 코인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찾아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20%가 지갑 주인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잠겨있다는 통계도 있잖아요. 즉 거래소 보관은 타인에 의한 리스크를 지는 것이고 개인 지갑은 나 자신의 실수에 의한 리스크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빗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졌는데 그렇다면 업비트는 정말 안전한 걸까? 단순히 1등 거래소니까 믿으라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 말고 왜 업비트가 구조적으로 빗썸보다 상대적으로 더 견고하다고 평가받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입니다. 빗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것이 바로 복잡한 실소유주 문제와 불투명한 경영권 분쟁이었죠. 과거 이정훈 전 의장이나 강종현 씨 사건 등을 거치며 경영진이 수시로 바뀌고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다 보니 장기적인 시스템 투자나 내부 통제 강화보다는 당장의 수익이나 매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카카오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고 소프트뱅크나 하이투자증권 같은 굵직한 기관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투명하죠. 이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은 곧바로 시스템 보안과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두나무는 매년 보안 및 IT 인프라에만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거래소의 생존과 직결된 보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다중 승인 시스템의 수준 차이입니다.
이번 빗썸 사고의 핵심은 61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단 한 명의 실수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스템 내부에 대규모 자산 이동을 막는 브레이크가 아예 없었다는 뜻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업비트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른바 멀티시그와 단계별 승인 절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시스템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움직일 때 담당자 한 명의 클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관리자가 각기 다른 키를 사용하여 승인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최고 책임자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다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벤트성으로 지급되는 코인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예산 범위를 단일 원이라도 초과하면 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하드캡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빗썸은 이 기초적인 방어선이 뚫린 것이고 업비트는 이 부분에서 훨씬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건 은행과의 연동 시스템입니다. 업비트는 K뱅크와 아주 밀착된 실명 계좌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2026년 현재 업비트와 K뱅크 사이의 데이터 연동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은행권 수준의 AML, 즉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으로 필터링합니다. 빗썸도 농협은행과 연동되어 있지만 업비트가 K뱅크와 보여준 시스템 통합의 깊이는 훨씬 깊습니다. 빗썸은 과거 여러 차례 은행이 바뀌는 진통을 겪었지만 업비트는 일관된 파트너십을 통해 시스템의 표준화를 이뤄냈다는 점이 기술적 신뢰도를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자산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업비트는 분기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이용자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고객 예치량 대비 10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죠. 물론 빗썸도 공시를 하지만 이번처럼 장부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비트코인 62만 개가 찍혔다는 건 회계상의 수치와 실제 전산상의 통제력이 따로 놀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반면 업비트는 전산상의 숫자가 실제 콜드월렛에 보관된 코인 수량과 1초의 오차도 없이 연동되도록 하는 실시간 자산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빗썸과 업비트의 차이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권의 안정성에서 오는 장기적인 투자 여력, 그리고 대규모 자산 이동을 제어하는 다중 승인 시스템의 설계 철학, 마지막으로 은행권 수준의 엄격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가 쌓여서 만들어진 시스템적 격차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업비트라고 해서 100%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력과 그 사고 자체가 터지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의 겹수가 업비트가 훨씬 두껍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빗썸이 사고 직후 패닉셀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110%를 보상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과 함께 9일부터 전 종목 수수료 무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수수료가 싸다거나 이벤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의 브레이크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번 빗썸 사태는 우리에게 거래소의 브랜드 이름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시스템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래소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를 믿는 것과 별개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결국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보관을 통해 타인에 의한 리스크를 질 것인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나 자신의 실수에 의한 리스크를 질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6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오간 이번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지갑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누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